자, 렉티파이어는요, 정류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하고자 하는 하프 웨이브 렉티파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예요. 회로를 다 설명하고 나서 보면 뭐 쉽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간단히 설명하고 그 다음 회로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렉티파이어가 뭐냐 하면은 DC 성분이 없는 이와 같은 정연파 신호가 들어와서 정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반만 이용하는 케이스, 밑으로 내려가는 케이스는 없애버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하프 웨이브 렉티파이어입니다. 근데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는요 어떤 모양이냐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요 밑으로 있는 걸 꺾어서 올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케이스를 갖다가 우리는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파가 쭉 있는데 반만 이용한다는 뜻이고, 얘는 밑에 있는 이 파조차도 이용을 하겠다는 거니까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프 웨이브 렉티파이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쓰게 되고요. 요 트랜스포머에 대한 공부는 여러분들 회로 이론 15장에 가면은 다시 비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트랜스포머는 인가되는 입력에 들어오는 신호를 갖고 n분의 1로 축소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요 감는 횟수가 얘가 n번이고 얘가 한 번이라면 b가 실제로 얘가 한 번 감는 건 아니고요. 얘 감은 수의 n배를 이쪽에 감았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전압의 크기는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 n분의 1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VST는 그냥 단지 그냥 n분의 1의 VIT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만약에 1대 n으로 되어 있다면 n배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앰플리튜드를 220V니까 너무 높으니까 일단 줄이자는 거죠. 줄여서 뭐 한 20V로 이렇게 줄입니다. 줄이고 난 신호를 갖다가 다이오드를 거쳐서 저항을 거치게 되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 V0 T의 파형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VST를 두 개를 적당한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이렇게 VM sin 오메가 T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T라는 신호가 오면 여기 크기가 VM까지 갔을 때 다이오드를 통해서 저항을 통하게 되면 나타나는 출력전압 V0의 파형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돼요. VST가 인가되었을 때 다이오드가 저항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케이스. 이거나 같은 의미죠, 그쵸? 얘는 한문 요 단계를 거쳐갖고 VST를 만들었다는 거 보고, 여기는 만들어지는 VST를 바로 인가를 했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회로의 의미나 이 회로의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풀기 위한 회로고, 쟤는 실전에서 사용되는 회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요거는 봤는데, 이상적인 다이오드였을 때 우리가 요 문제를 한번 풀어봤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이오드를 갖다가 모델링을 합니다. 다이오드를 갖다가 모델링을 하면은 어떻게 모델링을 했냐면은 VRD도 제로가 아닌 어떤 값이 있고 V 감마도 제로가 아닌 값으로 모델을 하겠다는 거예요. 즉 다이오드의 전압 전류 특성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모델을 하겠다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AC 모델을 하고 지금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요. AC 모델은 인가되는 전압도 역시 그때도 AC 신호가 들어갔어요. 얘도 AC 신호고. 그러면은 얘도 AC 신호니까 AC 신호에 대한 AC 모델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AC 모델이 아니고 DC 모델이 들어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앞에서 쓰는 AC 모델의 앰플리튜드는 굉장히 작고 그 작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느 DC 성분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VI가
어떤 모양이냐면 센터 VPS라는 센터에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VI의 크기가 어떤 레벨에서 약간 변하는 거니까 어프로시메이션 DC처럼 보여요. 그 위에 실려 있는 요 모양이거든요. 요거에 대한 응답이고, 지금은 VST의 파형이 비록 AC지만 앰플리튜드가 이만큼 커요. 변화 양상이 굉장히 넓다는 거죠. 넓으니까 이 다이오드의 동작 범위가 아주 넓은 영역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요거는 여기에서밖에 안 움직였다고. 움직이는 영역이 굉장히 좁은 데 비해서 지금은 이만큼 넓은 영역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모델로 써서는 안 되죠. 왜? 요 모델로 썼을 때 여기에서는 만족하지만 전체는 안 맞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회로에서는 이 전체가 다 맞는 그래 에러가 적은 그런 식으로 모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DC 모델을 써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가되는 입력이 AC라고 해서 무조건 AC 모델을 쓰는 게 아니고, AC라는 개념이 변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때 AC 모델은요, 변화폭이 매우 작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매우 변하는 영역이 매우 좁을 때는 AC 등가 모델을 써야 되는 거고, 변하는 영역이 굉장히 넓을 때는 DC 모델을 써야 된다. 지금과 같이 VST는 제로에서 VN까지 스윙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큰 전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다이오드의 모델은 DC 모델로 써야만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다이오드 모델을 이와 같이 쓰겠습니다. 쓴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얕자면 다이오드가 오프라는 것은 조건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V 감마보다 적으면 등가 회로는 오픈 서킷으로 보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다이오드가 ON 됐다는 조건을 만족하면은 그 조건으로는 다이오드의 전류가 흘러야 되고, 그때 등가 회로는 RD와 V 감마로 표현을 하겠다. 이쪽에가 아노드, 이쪽에가 캐소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앞에도 이 문제를 풀었는데요. 어떤 다이오드가 들어가 있는 회로를 풀려 그러면은 다이오드가 ON인지 OFF인지를 알아야 회로의 등가 회로를 엮고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이오드가 ON인지 OFF인지를 알려 그러면 또 결과를 알아야 돼. 그래서 다이오드 상태하고 결과하고는 서로 먼저 알아야만이 알 수 있는, 서로 물려가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농담 삼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닭이 있으려고 그러면 계란이 먼저 있어야 개가 깨어나와 닭이 만들어지는 거고, 계란이 있으려고 하면 닭이 또 계란을 낳아야 돼요. 그쵸? 그런 식으로 서로 물려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특정 전압에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는 그랬어요? 다이오드를 일단 가정을 둔다는 거죠. 그쵸? ON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그 ON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작업을 해서 ON이 맞으면 계산이 완료가 되는 거고, 가정을 ON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OFF라는 조건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답이 틀린 거니까 다시 또 풀어야 돼요. 그거는 그렇게 푸는 것이 다이오드 들어가 있는 회로인데, 이와 같은 시간에 따라서 그 크기가 변화되는 신호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 그러면은 오메가 t에 따라서 VST가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값일 때는 얼마, 이 값일 때는 얼마, 모든 점에 대해서 결과를 얻어서 풀어도 돼.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점이 무엇에 많다는 거죠.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조건하고 결과를 먼저 두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갖다가 ON이냐 OFF를 먼저 둬요. 다이오드가 ON 됐다면 ON에 맞는 조건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결과식을 얻어요. 근데 이 조건은 처음 출발할 때는 다이오드의 조건에서 뭐로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은 입력 신호의 조건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다이오드가 ON이다 그러면은 다이오드 조건은 뭡니까? ID가 양이라는 조건이죠. 그걸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입력 VST 조건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ID의 조건을, 다이오드의 조건을 갖다가 신호의 입력 신호의 조건으로 대체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때의 결과식을 보면은 앞에 과정은 다 지워버리고 입력 신호의 어떤 조건에서는 이와 같이 된다. 이렇게 두 개만 쓰면 답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엎을 때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은 입력 신호가 어떤 영역에서는 결과 V0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답이. 그러니까 먼저 얘네들을 먼저 두고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죠. 왜? VS가 어떤 값이든 간에 다이오드는 ON 아니면 OF일 거니까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거든요. 둘 다 안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으면은 또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다이오드는 ON 아니면 무조건 OF입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는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회로를 문제를 풀 때 먼저 다이오드를 가정을 합니다. 첫 번째. 다이오드가 ON이라고 가정을 해요. 둔다는 거죠. 이렇게 두면은 이 가정에 맞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ID가 제로보다 커야만 된다. 여기 등식이 들어가도 되고요.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러면은 주어진 회로의 등가 회로는 입력 VST가 들어가고 다이오드가 ON이니까 ON에 맞는 등가 회로가 들어가요. RD라는 저항 성분과 V감마라는 정전압원에다가 여기 이제 다이오드 RD라는 저항, R이라는 저항이 들어가서 R에 걸리는 전압이 출력 전압 V0T가 되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ID가 돼요. 그쵸? 자, 이거는 뭐, 회로이론, 지금부터 이제 회로이론 문제 푸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회로 그냥 풀면 돼. 어떻게 돼요? ID를 구하면은, ID는 저항, 토탈 저항이 얘하고입니다. R 플러스 스몰 RD 분의 인가되는 전압은 VS에서 V 감마를 빼줘야 돼요. 아니면 루퍼 방식으로 풀어도 좋고요. 자, 루퍼 방식을 보면은 인가되는 전압 VST는 RD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V 감마 플러스 R에 걸리는 전압. 이걸 갖고 정리하면 얘가 되죠. 그쵸? 그러면 V0는 R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R에 흐르는 전류 ID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R을 곱하면 되니까 R 플러스 스몰 RD 분의 라지 R에 VS 마이너스 V 감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뭐죠? 결과식은 얻었어요. 결과식은 얻었는데 조건이 다이오드 조건이지 입력신호 VST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ID가 양이라면 VST의 조건은 얘니까, 얘가 ID니까 R 플러스 스몰 RD 분의 VST 마이너스 V 감마가 양이다. 따라서 VST가 V 감마보다 크면 ID가 양이 되는 조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조건에서 입력 신호의 조건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VS가 V 감마보다 크면 다이오드의 전류가 흘렀어. 다이오드의 상태는 ON이 되고 그래서 출력 전압 V0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이오드 얘기는 싹 빼먹어야 돼요. VST가 V 감마보다 크면 V0는 얘가 된다. 이 두 개로 요약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이오드가 오프면 조건이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 VD가 V 감마보다 적어야 된다. 평가 회로는 그렇게 됐을 때 다이오드는 오픈 서킷이니까 이와 같은 회로로 바뀌게 된다. VST 다이오드가 오픈 서킷 저항 R을 통해서 걸리는 전압이 V0T가 되고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 VD는 이렇게 표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결과식은 어디 돼요? 이제 다이오드 생각하지만 이해를 풀면 돼. 오픈됐으니까 전류가 어르죠? 그러면 V0는 제로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덜 푸는 게 있죠? 다이오드의 조건으로부터 입력 신호의 조건으로 바꿔줘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VD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점과 요점 사이에 전이 차인데 요걸 기준점으로 둔다면 VST만큼 높고 이건 VZT만큼 높죠. 그쵸? 그래서 VD는 VS-V0가 됩니다. 근데 V0가 제로라고 했으니까 얘가 제로예요. VS. 얘가 V감마보다 적다. 이런 조건이에요. VD가 V감마보다 적다는 것은 VS가 V감마보다 적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조건으로부터 입력신호의 조건으로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VS가 V감마보다 적으면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V감마보다 적어서 다이오드의 상태는 오프가 되고 그때 출력 전압은 제로가 된다. 이렇게 되고 다이오드 얘기를 빼버리면은 VS가 V감마보다 적으면 V0는 제로가 된다.